이번 시간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불러와서 전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입력은 원클릭 텍스 메뉴를 이용해서 스크래핑 하는데요. 자, 회계 관리에 데이터 연동 기타의 원클릭 텍스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스크래핑 하겠다고 사용으로 설정을 해 놓고 또 인증서를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스케줄 스크래핑을 하는 경우에는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매월 며칠에 스크래핑을 한다라고 설정을 해 놓을 수 있고요. 실시간 스크래핑을 할 때는 스크래핑 내역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스크래핑을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스크래핑 해올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핑을 한 이후에는 여기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에 들어가서 전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 화면을 보면요. 자, 왼쪽에는 회사 등록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이 코드 순서별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여부는 이 중에서 스크래핑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용으로 해놓고 스크래핑을 하지 않을 회사는 미사용으로 해놓습니다. 한번 사용으로 해놓으면 할 때마다 또 바꿀 필요는 없고요. 자, 사용으로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증서는 세무대리인의 인증서를 한번 등록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모든 회사에 한꺼번에 적용이 되니까 인증서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되고요. 등록되어 있으면 여기 등록된 인증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회사별로 이 회사에 대해서 스크래핑을 사용하겠다라고 여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스크래핑 항목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부분은 세무대리인의 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을 여로 바꿔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거래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사용을 여로 바꿔서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 등록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사용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스케줄 설정하기인데요. 아까 회사 설정 메뉴에서 자,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에서 여기 보면 F7 스케줄 설정이라는 게 있었죠. 이 스케줄 설정은 스크래핑을 하는 그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서버에서 스크래핑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스케줄을 설정하기 위해서 아까 그 F7 스케줄 설정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스케줄 형식에서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매일 스크래핑 하는 거, 2번은 매주, 3번은 매월입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하고요. 매월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월 며칠에 스케줄을 입력을 할지 해서 12일이다 그러면 매월 12일에 스크래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시작을 하라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정해진 날에 스크래핑이 자동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스크래핑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이 메뉴를 이용하는데요. 이 메뉴에서 스크래핑 내역 조회에서 회사별 스크래핑 이력을 보게 되면 이 내가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언제 어떤 건이 스크래핑 몇 건이 스크래핑 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날짜를 입력해서 이 이력을 보면 쭉 스크래핑 된 날짜가 나오고 스크래핑 했을 때 스크래핑 된 내역이 이렇게 매입이 있고 이 우측에는 매출이 또 항목별로 있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복지카드 이렇게 스크래핑 성공한 건수가 이렇게 쭉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메뉴에서 또 실시간 스크래핑을 할 수 있는데요. 스케줄 설정에 의해서 스크래핑이 돌아갔는데 내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스크래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실시간 스크래핑 메뉴를 이 버튼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스크래핑 하고 싶은 회사를 목록을 여기에서 체크를 합니다.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개나 두 개, 뭐 여러 개의 회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실시간 스크래핑을 누르면 이렇게 실시간 스크래핑 도움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스크래핑을 할 기간을 뭐 분기별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1기, 2기 선택할 수도 있고요. 밑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줘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할 항목, 스크래핑 할 항목을 여기에서 선택하는데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4개를 전부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중에 뭐 일부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현금 영수증이나 사업용 복지카드도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고 얘는 뺄 수도 있고 그 중에 뭐 카드만 선택할 수도 이렇게 여기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항목만 콕콕 찍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회사의 선택한 항목들에 대해서 선택한 요 기간에 대한 그 자료들이 스크래핑 돼서 옵니다. 이렇게 스크래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전표 처리할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요 메뉴에 들어가서 지금 이 메뉴에서 기간을 입력하고 매출 매입을 선택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스크래핑 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목록이 뜹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분계를 수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전표 처리를 누르면 이게 매입 매출 전표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스크래핑 된 자료들을 전표 처리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를 선택해서 내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입 세금 계산서에 대한 전표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면 스크래핑 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목록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전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전표 처리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분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분계를. 그런데 보니까 색깔이 있죠. 색깔이 3가지가 있는데요. 자, 노란색이 있고 연두색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하얀색이 있습니다. 이 색깔이 있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팁 자동 분계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은 품목, 연두는 거래처 기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란색하고 연두색은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분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자동 분계를 했냐면 노란색은 품목이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이 여기 보면 주식회사 K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식회사 KT라는 게 지금 스크래핑이 되어 왔는데 과거 1년간의 거래를 이 프로그램이 순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1년 동안 이 선택한 회사의 거래 내역을 봤더니 주식회사 KT하고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품목을 보니까 일반 전화하면서 괄호하고 뭐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품목까지 100% 일치하는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를 전에 보니까 밑에 지금 통신비로 분계가 되어 있죠. 전에 통신비로 분계를 했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통신비로 자동 분계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와 이 품목이 정확하게 일치한 거래가 과거 1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 1년 동안 있었던 그 과거의 분계와 동일한 분계로 이번에 자동 분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동 분계가 된 거래는 이 분계를 수정해야 할 확률은 1%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자동 붕괴된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연두색을 보겠습니다. 연두색은 여기 LG U+라고 있는데 LG U+하고도 과거 1년 동안 이 선택된 회사에서 거래가 있었는데 품목을 보니까 2020년 04월 뭐라고 써 있는데요. 품목은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품목은 뭔가 03월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04월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019년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2020년 04월이라는 품목은 일치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는 일치하는 게 있는데 품목까지 일치는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LG U+ 거래처에 대해서 과거에 통신비로 입력을 했었다. 그래서 통신비로 또 자동 붕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품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전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얀색을 한번 볼게요. 하얀색은 과거에 1년 동안 이 거래처하고는 거래 내역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으로 붕괴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붕괴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비품으로 돼 있네요. 이거는 제가 비품으로 이제 고쳐놔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 하얀색인 경우에는 이 붕괴가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초정보관리에서 환경 등록에서 붕괴 유형에서 매입이나 매출은 기본 계정을 어떤 계정으로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된 계정으로 일단 하얀색은 그 계정으로 자동 붕괴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으로 된 거는 거의 내가 수동으로 계정을 변경해야 할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하얀색은 꼭 보고 붕괴를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전표 처리를 할 때 이 건수가 너무 많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한꺼번에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전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 검토를 하고 전표 처리를 하는 게 편리한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위에 있는 CFE 조건 검색입니다. 이 조건 검색을 누르면 어떤 거래처만 선택을 해서 이 화면에 띄워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매입에서 어떤 특정한 과세 유형만 선택을 해서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표 처리를 하지 않은 것만 내가 띄워서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동 붕괴는 이 노란색, 연두색, 흰색 이 세 가지를 종류별로 내가 불러서 전표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할 때 이 자동 붕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자동 붕괴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이 가장 확실한 거기 때문에 노란색을 먼저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다른 색은 없어지고 노란색만 쭉 불러왔습니다. 노란색은 전표 수정을 할 일이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략 보면 되는데요. 자, 이 날짜별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기 쉽게 하려면은 이렇게 공급처별로 솔팅을 해서 보면 좋겠죠. 정렬을. 그럼 공급처 이 제목을 누르면 공급처 이름 순으로 쭉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나라는 통신비, 그다음에 명문 사무기는 수수료 비용, 그다음에 청호 나이스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해서 샘물, 풀무원 샘물은 복리후생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했던 대로 그냥 전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해서 전표 처리를 하는데 매입 세금 계산서를 여러분이 전표 처리할 때는 이 붕괴뿐만 아니라 불공제 여부를 또 판단을 해야 되죠. 자, 무조건 이 매입 세금 계산서는 영세율이 아닌 경우에는 10% 세금 계산서는 과세로 불러오게 됩니다. 과세나 세관장이 발행한 경우에는 수입, 이렇게 과세나 수입 또는 영세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과세로 불러온 것 중에
혹시 불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으로 바꿔야 되겠죠. 지금 이 회사는 불공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렌탈료가 뭐 그 정수기 렌탈료가 아니라 제네시스 차량 렌탈료다. 제네시스 렌탈료라고 하면 이거는 불공제되는 차량이니까 이걸 불공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렌탈료라고 된 이 전체가 다 불공이다 라고 하면 이를 선택해서 불공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요 렌탈료 끝을 커서를 댄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공 유형으로 일괄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위에 있는 유형 일괄 변경을 누릅니다. 그러면 과세를 불공으로 이렇게 불공. 예. 그러면 이게 불공으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계도 다 설정을 했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전표 처리를 누르면 이게 전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을 전표 처리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조건 검색으로 들어가서 연두색을 합니다. 여러분이 실무에서 할 때는 꼭 자동 분계별로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연두색을 선택을 하면 자, 연두색만 떴습니다. 연두색은 거래가 많지 않네요. 이것도 공급처별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자,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계한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거래처별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뭐 수정할 게 없다라고 하면 여기도 공제 불공제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겠죠. 불공제할 것도 없고 분계도 수정할 게 없다라고 하면 얘도 전체를 선택해서 전표 처리를 누르면 모두 매입 전표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얀색만 남았죠. 그래서 흰색. 흰색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흰색 요거에 대해서 분계를 뭐 비품이라고 했네요. 가구. 그다음에 요거는 청소 용역인데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고칠 게 없다. 제가 미리 고쳐놔서 그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또 선택을 해서 전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는 일단 원클릭 텍스에서 스크래핑을 해서 불러와서 여기에서 전표 처리를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제가 그 앞에서 스케줄 설정이나 실시간 스크래핑으로 그 스크래핑 해오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냥 이 메뉴에 와서 여기에서 바로 불러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도 불러오기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다른 항목은 뭐 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거는 불러오기 할 수 없고 지금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요 4가지 항목만 여기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용해서 요 회사만 불러와서 여기서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할 땐 여기에서 바로 확인을 해서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전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해서 전표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